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 광고 그리고 광고 총량제, 다채널 허용 등 지상파 방송의 수건 과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이블 TV 업계와 신문 매체들은 이 소비자 불편까지 감내한 정부의 지상파 퍼주기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IT부 곽보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곽보현 기자, 방통위가 오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네, 올 초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3기는 향후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7대 정책 과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상파 채널들이 요구해온 광고 총량제 도입을 비롯해 UHD 방송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요. 방통위는 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총량제란 광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토막 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 광고 40초 등으로 유형별 광고 시간이 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한을 풀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10분, 최대 12분으로 전체 광고 시간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 판매에만 집중해 결국 기존 6분이었던 광고 시간이 12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채널당 매출은 연 1,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상파 방송이 요구했던 중간 광고에 대해서 내린 결정도 좀 궁금한데요. 유료 방송 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업계 간에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간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 도중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인데요. 중간 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시청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광고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료 방송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고 KBS 수신료와의 연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시청자 불편한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네, 이 방통위 정책에 대해서 매체들 간의 갈등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유료 방송 업계는 소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통위 정책 과제를 두고 방통위가 지상파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라는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상파 위주의 광고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 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토막, 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의 추가 수익은 연간 1,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케이블 채널의 광고 매출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광고제도 개선의 내용은 지상파 광고 총량제 실시, 간접 광고 및 협찬 고지 규제 완화,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 다소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케이블 TV 업계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차별화된 유료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는 현재의 방송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를 유료 방송 수준으로 완화하면 광고 시장 독과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유료 방송 광고 규제 역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에서 가장 큰 부분이 광고 매출이기 때문에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쪽 이슈 외에는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방통위가 발표한 정책에는 방송 이슈 외에도 통신업계에 관심을 모아왔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보조금 경쟁을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기존에 공고했던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보조금 상한액은 변경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분리공시 등 세부 사항은 9월 중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달까지 기존에 보유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대형 사업자의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업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슈도 있을 만큼 앞으로 좀 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